네, 안녕하세요. 썸머입니다. 제가 여름 동안 나르시시스트 부모와 자녀를 각 타입별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나르시시스트 아빠와 아들에 대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아빠를 둔 아들들은 대부분 골든 차일드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아빠는 자신과 동성인 아들을 나의 분신, 나의 미니미, 나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내가 원하는 모습이 우리 아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은 정말 강하고 성공적이고 매력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본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들이 굉장히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나르시시스트 아빠가 믿는 아들의 모습은 본인의 기대치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례는 나르시시스트 아빠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한 소매틱 나르시시스트고 그리고 부메랑형. 그래서 정말 여러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이 여자들에게 정서적인 공급, 경제적인 공급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이가 중년인데 다이어트를 하고 치아 교정을 하고 염색을 하고 이제 굉장히 그런 외모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외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자기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몰라. 우리 아들은 벌써 아직 나이가 14살밖에 안 되는데 지금 벌써 여자친구가 2명이나 있어. 인기가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나의 그 모습이 우리 아들에게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 아들은 정말 치명적이야. 모든 여자들이 내 아들을 좋아해. 막 이렇게 인기가 많아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골든차일드에게 아버지는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요. 골든차일드가 이뤄낸 이제 성취 이런 걸 가지고 또 다른 자녀들에게 비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기대를 하게 되는데 그 기대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축구선수가 되라고 요구한다든지 어떤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명문대학 법대를 나와서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뭐 변호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자기만의 아들에게 요구하는 요구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이 요구치에 맞춰주기 위해서 자,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지만 문제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결코 아들에게 만족을 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아버지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갔는데 과가 마음에 안 들었다. 너는 그 대학에 그 과밖에 못 갔냐. 과를 바꿔라. 전과를 해라. 결코 만족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아들들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과잉성취형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항상 비난을 합니다.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정말 쫓아다닙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과잉성취형이 되어서 끊임없이 싸우게 됩니다. 이런 과잉성취형이 된 아들은 굉장히 경쟁적이고 대인관계가 착취적이고 또 나르시시스트 성향, 우월감에 찬 행동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자포자기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나는 실패자야. 나는 패배자야. 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회적인 성취나 성공을 완전히 포기해버립니다. 뭐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만 한다든지 굉장히 자기 파괴적인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 다 결국에는 내면은 똑같습니다. 바로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뿐입니다. 자포자기형이건 과잉성취형이건 삶을 즐길 수도 없고 마음 편하게 쉴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럴 수도 있겠죠?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거절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는 무조건 뭐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서 변호사가 돼야 돼 라고 했어요. 막상 대학에 들어갔는데 나는 별로 변호사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법 공부가 난 너무 따분하고 별로 적성에 맞지 않은 거죠. 나는 막 뭐 생물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데 계속 아버지는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아들이 어느 순간 아버지가 원하는 것에서부터
엇나가기 시작하는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아버지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자꾸만 꺾는 행위를 합니다. 비난을 하거나 굉장히 깎아내리고 크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너가 그 대학을 전공하지 않으면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는 뭐 협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들을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들이 골든차일드 아들이 거기에 맞춰서 살아간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갈등은 좀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반항을 하는 순간 이들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이 갈등은 정말 커지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아들이 직면하게 되는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조금 일찍 찾아오는 문제인데 바로 아들이 성장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예요. 아들이 이제 특히 청소년이 된다든지 청소년기에서 청년이 된다든지 할 때 아들은 점점 성장을 하게 되고 남성성을 가지게 되죠. 자, 이때 아버지는 아들을 경쟁 상대라고 느끼고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딸에게는 하지 않는 굉장히 과도한 신체적인 체벌이라든지 혹은 뭐 혼을 매우 많이 낸다든지 신랄하게 비난을 한다든지 깎아내리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막 내가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될 때는 나의 자기 확신이라든지 내가 스스로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이 훼손된 상태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에 대해서 내면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워커홀릭이 되고 일중독이 되고 뭐 성취하려고 애를 쓴다든지 이제 혹은 그래 정말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파괴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가지게 되는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바로 여성에 대한 관점입니다. 실제로 학대자는 아빠죠. 아빠가 학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아빠에게 학대를 당했는데 신체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엄마가 나를 못 지켜줬다. 그래서 엄마에 대한 반감이 생깁니다. 실제로는 아빠가 학대했지만 엄마에게 반감을 가지게 되고 여성에 대한 혐오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르시시스트 아빠와 결혼한 엄마는 엮이는 가정 내에서 성장했고 희생을 많이 하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본인이 학대하는 남편을 벗어나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남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자신의 자녀들 역시 학대하는 아빠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아들이 결혼을 했을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케이스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엄마 같은 여자와 결혼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코디펜던트랑 결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평생 엄마와 아빠를 보고 자랐어요. 30년 동안 엄마랑 아빠랑 했었던 이 관계가 부부의 관계, 사랑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애정 표현을 하지도 않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하고 엄마는 이것을 필요를 맞춰주고 노력하는 이런 관계, 이 관계를 보고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부부관계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들이 아빠 같은 사람이 돼요. 성인이 돼서. 그리고 본인은 자기를 공급해줄 수 있는 사람, 엄마가 아빠에게 그렇게 해주었듯이 나를 공급해줄 수 있는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학대당하고 희생당하고 상처 입은 그런 여성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당했었던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그 엄마를 구출해주기 위해서 그런 여성이랑 결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아빠 같은 여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이 아들들은 다른 사람이랑 친밀한 관계를 맺고 애정 관계를 맺는데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 아빠에게 어떤 일을 했냐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를 증명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죠. 아빠는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 관계를 30년 동안 맺은 거예요. 내가 채워주고 불만 있으면 들어주고 요구하면 해주는, 자, 이게 30년 동안 몸에 배인 거죠. 그래서 여자를, 아빠 같은 여자를 또 만납니다. 그래서 막 뭐 요구하는 사람, 불만 많은 사람, 비난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여자를 또 채워주는데 자기의 남은 인생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익숙한 것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떤 여자와 결혼하든, 엄마 같은 여자와 결혼하든, 아빠 같은 여자와 결혼을 하든, 내가 학대자가 되던, 내가 피해자의 위치에 다시 서던, 엄마 아빠가 가졌었던 그 부부 관계를 내가 반복하고, 그럼 그 자녀들은 또 이 관계를 반복하고, 또 그 자녀들이 또 반복되는 이 학대가 계속해서 대물림이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아들들이 결혼을 하게 됐을 때는 혼란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를 가깝게 당기면서도 어느 순간 확 밀어내는 행동을 하면서 굉장히 스스로도 그리고 배우자도 혼란스럽고 당혹스럽고 굉장히 끔찍한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배우자에 대해서 과도한 집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작은 건데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자기 의견에 동의를 안 해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뭐 관심을 안 준다든지 했을 때 막 굉장히 불안해하거나 막 굉장히 질투를 느끼고 막 공격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인이 뭐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소꿉친구로 놀던 뭐 동네 오빠들이 있어서 결혼을 하고 나서도 연락을 했다. 근데 남편이 그걸 보고 막 화가 난 거예요. 너 그 사람들이랑 연락하지 마 했어요. 근데 아내는 아니, 이 사람들은 내가 20년, 30년 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인데 결혼했다고 해서 연락을 뚝 끊을 수는 없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막 부인 핸드폰 번호로 걸어가지고 막 이 사람은 유부녀니까 막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막 화를 내고 그거 가지고 막 부부가 크게 싸움이 나고 할 수가 있어요. 대화로 쉽게 풀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크고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발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생후 1개월 된 아이도 낯선 사람의 목소리, 그리고 아빠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가 아빠한테는 정말 강한 애착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란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어떤 남성분이 평생 아버지로부터 이런 비난을 받고 사셨어요. 너는 왜 이런 대학밖에 못 갔냐? 아버지는 좀 좋은 대학을 나오셨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그런 대학을 밖에 못 갔냐고 하면서 그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매일 집에서 비난과 갈굼을 당하면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해서 좋은 직장을 들어가게 됐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드디어 아빠의 코를 내가 납작하게 눌러줬다. 이제 더 이상 아빠는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나 그렇게 안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막 그렇게 나를 10년 동안 구박했지. 나는 이제 내가 이 직업을 가졌으니까 더 이상 아빠는 나를 무시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많은 과잉성취형 아들이 보이는 행동이죠. 그 다음에 직면한 문제가 뭐였냐면 결혼이었어요. 나는 이제 결혼을 할 거야. 새로운 목표를 딱 설정한 다음에. 근데 어떤 여성이냐면 정말 미인, 정말 누가 봐도 헉 소리가 나올 만큼 정말 예쁜 여자랑 결혼할 거야. 내가 그런 여자랑 결혼하면 내 부인의 외모를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래겠지.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 없겠지. 그리고 우리 아빠도 저렇게 예쁜 며느리를 데리고 오더니 우리 아들은 정말 대단하구나. 진짜 인기가 많구나. 우리 아들이 정말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의 목표를 얼마나 더 예쁜 여자를 내가 만날까? 여성의 어떤 인성이라든지 뭐 이런 인성이라든지 나와 얼마나 맞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외모만 보는 거예요. 이 정도 여자를 데려오면은 내가 코를 납작하게 눌러줄 수 있어. 나를 무시할 수 없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그런 남자인지를 아빠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스펙을 자꾸 쫓아가요. 겉으로 보이는 것, 나의 전리품, 나의 트로피를 자꾸만 모으고 만들려고 합니다. 나의 액세서리를 자꾸 꾸미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쫓아다닌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내가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 돼 있다는 거예요. 과시하고자 하고 굉장히 대인관계가 착취적이고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경쟁하려고 하고 그리고 결혼을 했을 때는 나의 열등감이라든지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가장 만만한 나의 아내와 아이들에게 쏟아내고 내가 나르시시스가 되어갑니다. 내가 그토록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나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 나의 스펙, 이런 겉모습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스펙이 아닙니다. 겉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학벌,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명함, 여러분들의 여자친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예쁜 사람인지, 여러분들의 차가 무엇인지, 뭐 석사, 박사 타이틀,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끝이 없어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만 쫓다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고 다시 학대자가 되고 이 학대가 여러분들의 자식에게, 손자에게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내면을 돌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제 영상까지 찾아서 이걸 보신 분들은 정말 인내심도 많고 참을성도 많고 자기 자신을 성찰할 줄도 알고 나의 가정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바라볼 수도 있는 매우 똑똑한 분들이십니다. 자존감을 찾으시고 나 스스로에 대한 확신, 내면에서 긍정적인 감정, 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에게 그런 확신 가질 수 있도록 내면을 더 충실하게 상처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트라우마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아버지로부터 들었었던 비난이나 깎아내림, 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치유하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